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번 주 이어서 이번 주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구역별로 온다 그래서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말씀도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요 생태환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캠페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난민하고 생태환경을 가지고 사회사목구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생태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회가 돼서 견질성사 겸 재교육 겸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치 김종성 신부님이 좀 초대해 주셔갖고 적극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왜냐면 주일날은 아무 때나 제가 원하는 데 미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구청에서 숙소에서는 경당에서 혼자 미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자하고 드리는 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목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공동의 집이 어디입니까? 지구죠. 공동이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관리해야죠. 나만 관리하고 너만 관리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각 나라에서 다 이 지구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화장실 가죠. 물을 씻잖아요. 물 어디서 와요? 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가야죠. 그죠?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석탄소비나 원자력이나 요즘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침 식사하죠. 샤워하고 그러면 밥은 어디서 와요? 그것도 에너지를 가해서 음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탄소 배출량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출근하잖아요. 자동차 탄소 배출량 또 나오죠. 하루 종일 움직이면 탄소 배출량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태양에서 비춰서 일부는 지구의 복사 에너지가 복사가 되고 나머지는 방출이 되는데, 방출이 되다가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으니까 온실가스층이 형성이 돼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난화가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지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냐? 탄소 배출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운동이 곧 온난화를 줄이는 방법, 늦추는 방법이고, 이것이 곧 우리 후손, 우리 자식 세대까지 미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 전 미국 여론조사 기관의 퓨 리서치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센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큰 인명피해를 발생했다. 근데 구라파하고 캐나다에서는 그냥 코로나니까 전염병, 우리는 전염병을 되게 크게 생각하거든요. 얘네들은 왜 이 바이러스가 왜 나왔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 때문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근데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위기까지 왔다. 코로나의 원인은 바로 기후 때문에 생긴 거다. 변화 때문에 생긴 거다. 북극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얼음이 좀 다 녹고 있고, 그 얼음 밑에 동토층이라는 게 있어요. 동토층에 딱 보면은 깊숙이 동토층 밑에 다 녹아버리면 바이러스들이 엄청 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 이제 힘들잖아요. 백신이 개발이 되면 거기 수십 종이 있으니까 백신이 우리가 지금 치료할 수 있는 게 몇 종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녹아서 흘러내려오면, 바다를 통해 흘러내려오면 잠기는 나라가 많을 건데, 잠기는 나라가 많으면 코로나 영향을 받은 그 기후 난민들이 또 옮겨가거든요. 그건 또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끊이지 않는다, 지금. 그래서 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 때문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왜 기후변화 생기느냐? 온난화 왜 생기냐? 탄소 배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절약하고 가스 절약하고 수도 다 에너지를 절약하면 온난화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부터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산리반소서 회칙을 2015년에 내셨고, 기후에 대한 회칙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5주년 기념으로 해서 올해 5월까지 특별 주년으로 만들고, 이제는 올 5월이 끝나면 교황님께서 무조건 7년 동안 이 기후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주교회의까지 넘어갔고, 주교회에서 결정된 게 지금 모든 주교님들이
이거에 대한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교구에 많은 것들을 좀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과정들을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후란 무엇인가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뭐냐? 기후는 날씨와 다르다. 날씨는 내일 비 오고 눈 오고 1도 올라가고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이거는 여름에는 몇 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 마이너스 내려가고. 날씨는 1도 2도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평균을 냈을 때 수십 년간, 기후죠? 기후는 전 지구적으로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날씨를 평균이라는 건데, 이 평균이라는 거는 0.5도만 올라가도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날씨하고 다르다. 날씨 기온하고 다르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고요.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기후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 보통 대부분이 복사에너지, 방출에너지 비슷하면은 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방출에너지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고장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의 활동 때문에, 우리들 활동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 활동 움직이면 무조건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고 배출되잖아요. 움직이면 모든 것들이 다 탄소 배출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산업혁명 이후로 빠르게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라고 부른다. 대부분 대기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건 다 알죠. 근데 대기 온실가스라고 하는 탄소 배출량인데, 온실가스인데, 이 온실가스에 해당되는 게 이산화탄소, 메탄 등등이 있는데, 이게 1%밖에 안 됐어요. 이것이 엄청 높아지면서 산소량도 줄어들고 질소량도 줄어든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되고 지구가 되는 거잖아요. 다 뭐 때문에 그렇다? 다 기후 시스템이 고장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기후 얘기할 때 수십 년, 수백 년을 통계낸 게 이제 기후인데, 보통은 마지막 빙하기에서 간빙하기까지 10,000년 동안에 4~5도 올라갔어요. 10,000년 동안에. 1도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산업혁명 1840년부터 1950년 110년 동안 100년 동안 기온이 1도가 상승했어요. 20배에서 25배가 상승이 된 거야. 우리 100년 만에 1도 올라가는 거 뭐가 대단하냐? 근데 1950년부터 2017년까지 또 1도 올라갔어요. 100년도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2050년 30년 남았는데 2050년 되면 2도가 더 올라간대요. 산업혁명 이후부터 시작하면은 1990년부터 시작하면은 2050년에서는 2도가 더 올라가면 1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3도가 되면은 기후가 3도가 올라가잖아요.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기후 평균화된 거니까. 그때는 지구가 살 수 없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눈만 보고 이제 결혼하는 시대잖아요. 마스크 안 벗잖아요. 맞선 볼 때도 벗나요? 안 보는 걸 알고 있는데 눈만 보고 이제 결혼하는데, 그때는 방독면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이제 다 못 써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결혼하는 걸로, 아니면 혼자 사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지금 기후가 엄청 변하고 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언젠가는 2050년에는 탄소 중립 국가로 모든 나라가 가야 돼요. 다 이게 약속을 했어요. 파리 기후 협약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란 뭐냐?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30,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2030년에 10년 대비 탄소 배출량 45% 감축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쓰는 전기를 45%를 무조건 30년에는 50% 정도는 감축해야 돼요. 들 써야 돼요. 30년에는 지금같이 쓰면은 세금 폭탄이 나옵니다. 탄소 배출량, 탄소 중립 국가가 되려면 탄소 중립 기업으로 가야 되고 탄소 중립 가정으로 가야지 그 나라가 중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은 탄소 중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억 1,000만 톤 정도 되는데 OECD 국가에서 5위, 전 세계 7위예요. 1인당으로 계산하면 11.7톤 내지 8톤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예요. 막 써, 전기를. 외부부 써요. 그래서 2위까지 올라갔는데, 과연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게, 배출량을 이렇게 많이 하고 흡수량이 나무밖에 없잖아요. 나무가 탄소 흡수량이 나무밖에 없거든요. 나무가 이거 흡수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립으로 가려면 흡수량이 적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일 수밖에 없죠. 내가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소비량을 내가 200만 원 쓰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흡수량이 버는 것이 적으면 버는 것이 적게 쓰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같이 가정이 유지되려면, 지구가 유지되려면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갖고 지금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똑같은 생활을 하면은 2050년에는 2도가 올라가서 3도가 될 텐데 3도 이상 되면은 웬만한 나라나 잠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는 이러대로 가면 2030년 10년 뒤에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건 서울대학교 이제 모든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후 위기가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을 첫 번째로 사인한 게 그거예요. 기후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협약을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2050년에 창소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 가면 제재를 받아요. 수출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번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약간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고요. 기후위기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제위기인데, 아무튼 기후위기가 그래도 이렇게 높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19.2%도 지금 급증한 자연현상 때문에 갑자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코로나가 닥치고 이래서 기후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낀 거고요. 언론 보도도 이게 이제 12.2% 언론 보고 느꼈다. 그리고 2.6%가 서적과 강연을 보고 느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연을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안 듣고 있는 걸로 알고요. 네. 2.6%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때는 상관없어요. 2050년, 30년 되잖아요. 30년까지 살고 죽으면 상관없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나마요, 그나마. 다음 세대는 거의 피해가 있어요. 잠기니까 북극이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음 세대, 손주 세대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석탄, 석유를 많이 쓰게 되면 이제 매장량도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든 나라들의 핵심이고요. 심각성은 느끼지만 아직도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문제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다시 잠기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도쿄, 우리나라는 없어지잖아요. 서울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서울로 이사 갈 필요가 없어요. 빨리 산으로 가는 게 대책이에요. 산으로 가서 지금 산 쪽에 좀 땅값이 싸요. 거기 가서 지금 좋은 공기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싸고 또 편하게 지고, 그 다음에 잠길 염려 없고. 여기 일산도 약간 위험해요. 강 가깝잖아요. 서울 없어지는데 이게. 서울 없어지면 이게 먼저 이쪽부터 없어지잖아요. 빨리 이사 가세요. 내가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안 듣고 가만히 계시다가 대타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다. 지금 이대로 하면은.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온난화를 높여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 석유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 난민이 생기면 이주하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고 이러면 지금 소비 석탄 석유를 쓸 수 있는 것들은 피해된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걷는 거라든지 산속에 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 마시고 살 수밖에 없다. 식량도 내가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물 부족 국가에 우리나라가 물이 없으면 식량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식량 문제도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행태가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 변할 수 없다. 지금 2050년까지 지금 3도로 막자 그러는 건데요. 2도로 막자라는 건데 3도까지 가면 지구가 못 사니까 2도까지 가려면 1도 남았어요. 30년 동안 1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2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3도가 되는데 0.5도로 막자. 1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1.5도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벌써 7년밖에 안 남았어요. 1.5도로. 50년까지 가야 되는데 최소한. 이게 문제가 돼서 심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회복력이 2도에 2도. 이서 상승되면 이제 40년에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1.5도로 가는 게 1.5도씩 특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2050년까지 0.5도만 올리자. 그러려면 겁나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도,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쓰는 양을 지금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벌써 1도 올랐죠. 2017년에.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탄소 중립 국가를 선언했어요. 해야지만 수출이 되니까. 아까 중립이 뭐라 그랬죠?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흡수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배출량 많은 거 아시죠? 중국에서 초미세먼지는 사막화 때문에 오는 건 확실한데 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더 많아. 중국보다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 우리나라 1인당 따지면 탄소 배출량이 한국이 11.8톤. 거의 석탄석유에서 원자력을 사용해서 선진국이 되었다기 때문에 많고, 중국이 6.7톤, 세계 평균이 4.4톤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배가 많은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4대 기후 악당이라고 해요. 악당이 나쁜 거 말하는 거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가 1인당 탄소 배출량 세계 2위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겁나게 석유를 패요. 무조건 파네요. 돈 벌려고. 근데 여기는 기후악당으로 들어갔고. 근데 조금 의외스러운 게 있죠. 호주, 뉴질랜드가 왜 기후가 왜 그럴까? 여기 탄소 배출량 많은 거는 공장 건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장도 탄소 배출량이, 근데 공장이 없어요, 별로. 왜 그러냐면 여기가 뭘 많이 키우냐면 소, 양, 염소, 대세임지라는 동물들을 많이 키워서 수출을 해요. 대부분 이걸로 벌어요. 근데 소가 사람의 21배, 23배 정도의 탄소 배출량이 나와요. 소가 한번 트름하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쫙 올라가서. 그래서 유럽 국가는 육류세가 있어요. 소를 먹으려면 세금을 엄청 때려요. 고기를 육식으로 먹으니까 걔네들이. 그런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소 방귀세가 있어. 방귀를 끼더라도 엄청난 탄소 배출만 나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소, 양, 염소가 엄청나게 탄소 배출이 많은 동물입니다. 먹으려면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돼지고기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돈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근데 소고기가 지금 좋지 않다.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못했다. 원래 기후 악당이라는 표현은 이 세 가지가 충족해야 돼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폐기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안 되니까, 하도 줄이니까 안 줄여, 국민들이. 그래서 폐기했어. 다시 지금 시작을 했죠. 석탄 화력발전소를 또 올해 재정 지원을 해.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 속도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세 가지가 만족할 때 악당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거 다 지금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이 트럼프 때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번째 사인한 게 파리 기후 협약 다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탄소 배출량을 지금 온실가스를 누가 배출한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배출한 거거든요. 선진국이 다 이렇게 기후를 나쁘게 해놓고
지금 개발도상국한테 너네 석탄 석유 쓰지 마. 그러면은 니네가 써놓고 왜 기후 망가뜨려 놓고 우리 못 쓰지 말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진국이 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돈을 줄 테니 신재생 에너지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돈을 낸 미국이 탈퇴를 해버렸어. 안 주겠다, 우리 돈 못 주겠다. 그래서 옛날에 뭐 또람프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국이 들어서면서 다시 들어갔어요. 조 바이든 성이 이제 조시잖아요. 저도 조시고. 예. 그래서 미국이 파괴자, 우리는 악당에 좀 속한다 이런 얘기죠. 왜 2050년이 중요한가? 2050년이 이대로 가면 3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2050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도쿄의정서, 파리협약, 전부 다 IPCC 송해, 이거 전부 다 탄소 감축하고 2도 이하로 가자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만장일치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의무화 안 됐지만 이제 조만간 2030년에는 의무화 될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 때문에 파크 앤 라이드가 뭐냐면은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역까지 주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절대 외곽에서 뭐 시내로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태양광 전기차 아니면은 석유로 가는 차는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을 못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독일은 모든 곳에 숲을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는 클로프 사업인 게 뭐냐면 부산에서 약간 했는데 하다 말았어요. 지붕에 흰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사가 돼서 이 건물이 에어컨을 2도 정도 떨어뜨릴 수 있대요, 온도를.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차피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데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흡수량은 이렇게 산림하고 자연으로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연간 배출량이 7억 1천만 톤인데 나무로 할 수 있는 게 4천만 톤밖에 안 되고 탄소 저장고를 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온난화 시키지 않으려면 탄소 저장고가 이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돈도 엄청 드는 데다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바다에 묻어도 터지고 땅속에 묻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그리고 400만 톤밖에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만 하죠. 7억 1천만 톤에서 4,400만 톤 빼야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흡수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똑같은 소나타를 만들더라도 석탄, 석유로 소나타를 만드는 에너지를 가서 만드는 거하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거하고요. 나중에 미국 수출할 때요. 제약을 받아요. 2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관세가 붙어갖고 그게 4천만 원에 팔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근데 태양광으로 만들면 2,500만 원 한다. 그럼 다 그걸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로 쓰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는 팔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면 기업이 망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융이 위험에 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다 기후변화를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50년의 기준이에요. 전부 다 205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탄소 배출량 지금까지 한 것도 다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중립을 가겠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고요.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 가겠다. 탄소 배출량은 이제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그 다음에 구글도 마찬가지 2030년, 아마존도 2040년. 그 다음에 이게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뭐냐면 석유회사예요. 석유회사마저도 석유 안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다른 에너지를 돌리겠다는 얘기고요. 포드사도 이제 포드사뿐만 아니에요. 지금 BMW, 벤츠도 지금 30년에는 50% 무조건 전기차로 가야 되고요. 2050년에는 석유로 가는 차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다 선언을 했고요. 항공까지도 석유로 안 가겠다. 태양광으로 이제 어떻게 뭐 하겠죠. 조만간 삼성하고 현대자동차도 거의 이거 선언할 거예요. 글로벌 기업은 선언 안 하면 수출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역전이 됐어요. 2019년에 재생에너지가 더 많아졌어요. 원자력 에너지보다. 역전이 됐거든요. 19년에. 참 멀었습니다. 이것까지 앞장이 세기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실은 좀 위험해 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모든 나라들이 가고 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식 할 때는
좀 신생 에너지 쪽으로 좀 하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어차피 산으로 가야 돼요. 어차피 지금. 자, 이게 이제 지금 통계 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석유회사마저도 이렇게 통계를 정식하게 낸 거예요. 1% 올랐어, 우리나라. 거의 뭐 OECD 국가에서 꼴찌죠. 그래서 물건을 보는 시각도 이제 바꿔야 된다. 저탄소 인증 제품이 이제 나왔으면 10년째 됐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산화탄소 배출. 그래서 2011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10년 됐죠. 179개 정도 제품이 됐는데 유효기한이 3년 때문에 또 검사를 받기 귀찮아서 안 와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혜택을 주지 못해서 그러긴 한데 아무튼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인터넷 칩이 나오는데 탄소 발자국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이 책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전기 사용량을 집어넣으면은 또는 전기요금만 집어넣으면 CO2 탄소 발생량이 몇 킬로그램이 나오고 거기에 흡수량이 소나무가 몇 그루가 필요하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432kg이면 200kg이 탄소 배출량을 흡수하려면 소나무가 몇 그루가 필요해요? 30그루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한 달 동안을 하면은 전기, 가스, 수도, 교통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 다 집어넣었더니 한 달 동안 한 가족이 평균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635kg이고 이것을 흡수하려면 소나무가 몇 그루가 필요해요? 100그루가 거의 필요해요. 매달 100그루씩 심어야 여러분 마음 놓고 전기 사용할 수 있어. 이제 1년 동안에 1200그루 심어야 돼. 가능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기량을 줄이기 낫지. 다음으로 심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거는 소비량을 줄이는 건데, 생산할 때 에너지를 가하죠? 탄소 배출량 나오죠, 여기서. 유통할 때 차로 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 나오죠? 가공할 때 또 탄소 배출량 에너지를 가하는 게 나오죠? 소비할 때 쌀을 그냥 먹나요? 가스불을 타잖아요. 또 나오죠? 폐기 음식물 할 때도 또 에너지를 가해서 음식물을 또 에너지를 가해서 없애야 돼요. 그러면 온실가스 양이 엄청 나온다. 그러면 줄이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소비를 줄이면 생산도 줄게 되고 유통도 줄게 되고 가공도 줄게 되고 폐기 줄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생산해서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서 이걸 걸어서 갔다 와서 먹으면 돼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먹을거리는 거의 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밥상을 차릴 때 가까운 텃밭 한 게 제일 좋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가 요즘에 이제 다고 일주일 동안 소고기 안 먹으면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찾고 소 안 먹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탄소 배출량 줄이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줄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음식물 3분의 1이 버려지는데 여기 또 엄청나게 에너지를 가하기 때문에 전체 온실가스 8% 정도 사유하니까 음식 남기지 않고. 저는 예수살이 공동체 하면서 교육받을 때는 이제 교육자도 오는데 옆에 이게 뷔페식으로 이렇게 덜잖아요. 더는데 다 한번 덜은 다음에 옆에 식빵 4분의 1이 항상 있어요. 4분의 1의 식빵은 뭘로 하느냐? 다 먹고 나서 다 식빵으로 이렇게 닦으면요 깨끗해요. 아시죠? 식빵으로 해봤습니까? 김치 국물도 쭉쭉쭉 하면은 그 식빵을 나중에 먹어. 그 김치 국물에 먹는 식빵을 먹는 거야. 그럼 그거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물을 잘 안 떠. 그래서 저는 물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물을 깨끗이 먹는 것도 이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 플라스틱도 거의 석유로 만들어진 거 아시죠? 이거만 줄여도 탄소 배출량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가공이 쉽고 생산비용이 저렴해서 장점이 많아요. 단점은 뭐냐? 썩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500년 걸려 썩는데 안 썩어요. 땅속에서 안 썩으니까 어디다 버려요? 바다에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가 플라스틱 엄청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 되게 화장실에 가면 다 플라스틱 맞잖아요. 칫솔 플라스틱, 그죠? 세수, 비누, 각 플라스틱, 그 다음에 변기통 플라스틱. 식당에 부엌에 가도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안 쓰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특히 일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요거가 전 세계 플라스틱의 특수 재질이거든요. 3분의 1이에요. 요것도 조력하면은
탄소 배출량 줄이는 거다. 지금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정도로 배출이 됐는데 재활용 9%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 후손들이 땅을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거북이가 플라스틱에 코에 걸렸어. 손을 못 쉬어요. 썩질 않으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고래가 입이 크잖아요. 플라스틱이 하도 많아갖고 물고기 먹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도 먹어요. 짜장면 그릇, 여러분이 먹는 짜장면 그릇, 기타 등등이 다 나왔어요. 고래 다 나왔어요. 여러분이 많이 먹는 캔 맥주 버리는 게 이것도 썩는데 500년 걸려요. 얘 걸려갖고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썩질 않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어미새가 새끼새한테 물어줬는데 물고기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물어준 거예요. 물고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갈라봤더니 새끼새에게 플라스틱이 잔뜩 나왔다. 플라스틱 바다예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태평양만 해도 우리나라 7배 정도가 지금 플라스틱이 돌아다니고 있다. 7배는 여기 북한 여기서부터 부산까지가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7배면 어떻게 돼요? 70시간을 100km를 계속 가면은 가도 끝없이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바다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새끼 발사 나온 거고요. 다 걸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만큼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 당당히 1위입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순으로 하는데 이 98.2kg을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세계 1위고요. 요거를 하루 계산했더니 270g이야. 근데 500g의 빈 생수병 13개 정도 되는데 내가 재봤어요 진짜. 하루에 13개 정도 생수병을 여러분들 플라스틱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쓰지만 다른 사람은 쓰겠죠. 그러니까 텀블러만 갖고 다녀도 여러분들은 탄소 배출량 줄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컵을 사용하고요.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 한 95조에서 144조 버려진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시작. 어차피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요즘에 뭐 생선 안 먹지만 먹긴 먹죠. 어차피 2050년에 못 먹어요.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갖고 물반 플라스틱 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플랑크톤을 가라앉 미세 플라스틱은 새끼가 먹고 새끼는 또 그 위에는 물고기는 또 위에 상위층이 먹을 거 아니에요? 참치가 가장 포식자인데 플라스틱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으니까 제일 비싸요. 먹을수록 여러분들 플라스틱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2050년에는 지금 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여러 마스크도 전부 다 이게 재질 플라스틱입니다. 요즘 난리가 바다에 벌어지는 게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때는 그나마 살 수 있어 근근히. 근데 우리 후손들은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바구니 가져가만 해도 비닐만 안 사용해도 탄소 배출량 줄이는 거예요. 텀블러 줄이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하수처리장 가니까 물티슈하고 핸드타올이 잔뜩 걸려갖고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물티슈가. 그래서 끈이 이렇게 밧줄처럼 돼 있어요. 안 끊어져요. 절대 변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휴지통에 버려야 됩니다. 태워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안 쓰는 거예요. 선수공학 학과단은 안 쓰는 겁니다. 이것만 줄여도 탄소 배출량 줄어든다. 그래서 뭐 필요한 소비량 뭐 이런 것들 다 포장 쓰레기 재사용 이런 것들 스스로가 해야만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다. 요것도 에너지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냉난방, 그리고 제일 전기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게 뭐예요? 전기밥솥입니다. 제발 부엉 좀 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밥을 하세요. 근데 직장 때문에 못하죠. 특히 어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 못 나가는데 외국 나가게 되면 남편한테 잔뜩 보온밥통에 밥을 놓고 가시잖아요. 에너지 낭비. 차라리 사 먹으라 그러는 게 더 나아요. 이거 엄청나게 전기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아까 얘기한 건데 물 부족 상황이 2025년 뒤에는 40%가 물 부족한 상태에 있을 거다라는 거 통계 나왔고요. 물 부족하면은 식량 부족이 왜 그러냐면 소고기 1kg 생산하는데 물 몇 리터가 필요해요? 16,000리터가 필요해요. 이거 16,000리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쌀 1kg 생산하는데 3,400리터가 필요해요.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영강수량이 평균보다 높은데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영강수량에 비해서는 다 쓸 수가 없어요. 6분의 1밖에 못 써요. 그러면 6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가상수라는 게 있어요. 완제품을 들여오면은 물을 갖다가 수입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쌀을 수입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까지 수입한 거예요. 3,400리터가 1kg 수입한 거예요. 이걸 가상수라 그래요. 완제품을 수입하면. 이걸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물도 이제 부족하다. 제발 샤워 시간 한 5분이면 돼요. 여러분 깨끗하기 때문에 한 이틀 한 번씩 해도 돼요. 저도 올 때 오늘 머리가 너무 길어갖고 지금 오늘은 내가 이제 머리를 감았는데 웬만하면 안 감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샤워 시간 5분 이상은 안 걸려요. 근데 애들 많이 쓰죠. 애들 막 그냥 물 펑펑 쓰고 그러는데 몇 대 때리세요. 그러면 정신 차려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 제발 물 받아서 사용하는 게 좋겠고, 대부분이 세탁기가 저도 뭐 알아봤는데 90%가 10kg이에요. 근데 이게 4인 가족이 3kg이 하루 내는 빨래값 대충 이 정도 된대요. 3일치 모아서 한 번 세탁기를 돌리는 게 낫겠죠. 매가 차는 것보다. 그죠? 이것도 줄이는 방법이 탄소 배출량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교황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7개의 행동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자라고 해서 저희 교구에서 이 책을 낸 거예요. 작년 7월부터 2월까지 이 책을 내면서 교황님의 말씀에 이어서 가자. 그래서 올해 5월 달부터 본격 모든 교구에 갈 거예요. 근데 책자를 낸 교구는 우리 교구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의정부 교구예요. 그래서 서울 교구도 좋고 모든 본당에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안동 교구도 달라서 좋고 광주 교구도 줬어요. 이게 작은 양이지만 QR코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킬 거,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본당에서 줄이는 거, 교구에서 할 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QR코드가 다 적혀 있어요. QR코드로 핸드폰으로 다 찍으면은 모든 영상들이 다 나와요. 그거를 잘 활용해라. 보고 여러분들이 영상도 한번 필요한 영상들도 한번 틀어보고 집에서 한번 할 수 있게끔 QR코드를 안 박았으면 한 분량이 한 4배 정도 될 텐데 다 QR코드를 받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항상 이 책은 옆에 성경책과 더불어서 끼고 다니셔야 돼요. 지키려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이런 거 주위부터 조금씩 줄여가면은 탄소 배출량 줄일 수 있다. 탄연본당은 뭐 하자 그러면 다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견진의 핵심은 일단 아무튼 간에 여러분 탄소 배출량 줄이는 운동을 하는 거다. 이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켜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